안녕하시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내용으로 함께 하고자 하오. 사실 오늘 안전운장 제1회 서해 전시회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 아주 잘 오셨소이다. 농담이요, 농담. 깜짝 놀라고 또 나갈라 그런다. 워낙에 잘 쓴 글씨인데 지금 한 판에 넣어놨고요. 여기 보면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진 안전은 어떤가? 바로 경주에 왔소이다. 2016년 9월 12일 그날을 기억하시오? 아주 강한 지진이 있었고 벌써 4주기를 지냈소. 그거로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지진 안전 어떻게 준비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할 것이오. 어떻소? 좋소이까? 네. 좋소이다. 제가 이 시간에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세계적인 재난안전 트렌드가 정부 주도로, 관 주도로, 전문가 주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시민이 앞장서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 또 전문성 고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한 TV에서 그동안의 출연자가 전문가들이었다면 오늘은 시민 주도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죠. 맞소이다. 소개 좀 해주시죠. 와우. 누구부터 소개해 주실 것이요? 이름이 예쁜 말씀해 주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나고 자랐고요. 경주에서 알코생애업 안전팀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본업은 방송 작가인 정꽃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아주 끝내주십니다. 자, 계속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지금 24년째 살고 있고요. 네, 경주 지진 이후에 경주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웃들과 같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윤정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정임? 네. 오늘 두 선생님들 모시고 네. 함께 이야기 풀어갈까 하오. 참 이게 여기 오려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소이다. 사실 지금 오늘 신문에서 본 건데 해남 지역에서 지난 5월에서 6월 딱 한 달 사이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나는지 아시오? 최근에? 몇 번인지 아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75번. 한 달 새. 총으로 따지면 지금 어마어마한 지진이 막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요. 알면 두렵고 준비해야 될 게 많다 생각하겠지만 한 번 무시하면 이건 보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겠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방송이 중요한 것 아니겠소니까? 지금부터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오. 빨리 들어와. 지진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준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행동들 지금부터 살펴준대. 이 얘기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소이다. 알려주시오. 혼자만 알면 나쁜 사람. 아시겠소이까? 좋소이다. 자, 그럼 제가 잠깐 이 부분에서 좀 먼저 원래 나중에 해야 되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재난안전의 어떤 피해 경향을 보면 일본처럼 재난이 자주 발생되는 곳에 피해의 결과가 더 심각하냐 아니면 어쩌다가 랜덤하게 발생되는 곳에 100년, 5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곳에 피해가 더 심하냐 보면 훨씬 더 랜덤하게 어쩌다 생기는 곳에 재난 피해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되는 재난 정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의 그 결과 어떤 사망자나 어떤 물적인 피해보다도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이 그게 재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그 말씀 하시려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왜냐하면 방금 해남 지진 얘기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해남 직접 갔다 왔어요. 해남 군수님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국민들이나 군청 직원들이 패닉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자주 나니까. 너무 발생. 그래서 지진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지진은 어떻게 생기고 지진 시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진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떤 건지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해남 군청 가서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영상 같은 것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도움이 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따가 그 얘기를 그런 쪽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안전한TV 유튜브 채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선 어플라이 휴가필요해님 1등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 경주 있다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않다는 것, 경주 지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가 단초가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2.0, 2.3 이상의 지진이었다.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뭐 올해 민방 교육도 받으셨대요. 온라인으로 대책했었는데 근데 뭐 교육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겠소이까? 의견, 좋은 의견, 아이디어도 있으면 좋겠소이다. 오늘 여러 가지 궁금했던 얘기도 하고 여기 경주에서 지진을 직접 경험하신 당사자들이 나온 거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네. 좀 한번 아프게 물어보고 고칠 거 고치고 준비할 거 준비해보자는 말씀이요. 아시겠소이까? 네. 자, 지금부터 연락해 주시고 먼저 우리 2016년 9월 12일 네. 아주 심각한 지진이 발생됐고 당시의 상황을 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소이다. 윤정임 네. 선생님? 네네. 그날 저녁 저는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는 사실 이 지진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근데 저는 남편하고 달랑 둘이만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언제 했냐면 경주 지진이 나기 얼마 전에 울산에서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지진이 났을 때 경주도 지진 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저희는 사실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경주에 원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원전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무조건 경주로 벗어나자 이 약속을 했었어요. 아, 약속을 아예 그렇게 네. 하시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마침 혼자 집에 있었는데 지진에 관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큰 대지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중국 영화.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18층 아파트예요. 이게 웬 4D냐 그런 생각을 네네, 하셨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인가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저희 집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18층인데 가방 하나만 들고 뛰어나왔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도 근데 너무 높은데 이걸 걸어 내려가다가 또 흔들면 어떡하지? 갈등이 한 몇 초 안 되는 갈등을 했어요 제가. 어떤 건지 느낌 알 것 같으네요. 느낌만. 네, 그래서 계단을 막 내려와서는 남편하고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카톡도 안 돼요. 그때는 갑자기 통신이 막 쏟아지니까 통신이 마비가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리에 뛰어나와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한 몇 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통화가 됐는데 어쨌든 남편을 만나서 대구까지 갔어요. 차를 몰고. 차를 몰고. 예, 가는 도중에 계속 이웃들이 전화가 와요. 어디 있느냐, 괜찮느냐, 뭐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전화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전화가 막 쏟아지면서 그날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그래도 참 잘 살아오셨네요.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쵸. 그죠? 그러면서 저도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도망갔어야 되나? 응? 왜냐면 우리는 달랑 부부밖에 없는데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은 노인 가정도 있고 혼자 못 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도 있고. 그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 있냐니까 전부 공원에 가 앉아 있대요. 그냥 막연하게 공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그냥 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도망가 버렸구나 우리끼리. 나 너무 이기적인 거 네, 아닌가? 뭐 그런 생각했어요. 네, 우리는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너무 빨리 도망갔네 이 생각해서 그 뒤부터는 경주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진 끝나고. 의리보다는 아직은 안 가도 되겠다. 아직은 안 가도 되겠다. 지진 때문에는 안 가도 되겠다. 뭔가 막연했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일단 대피하시려는 본능을 이겨내신 거는 실천한 거는 네네. 상당히 높이 평가할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도덕적 자신의 어떤 피해감을 느낀다는 거. 방제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말씀 중에 하나를 하셨는데 어떤 태풍, 홍수, 지진이나 각종 자연재난, 사회재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재난 초기에 재난의 정보거든요. 정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내 주변은 어떻게 되고 중앙정부에서 나를 어떻게 구조해 줄 것이고 지금 사태가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난이 생기면 시민분들께서 그냥 관성적으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하다 보면 핸드폰이 두절이 됩니다. 그렇죠. 통신 두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난사에서 그런 사건이 매우 빈번했었습니다. 네. 과거에 혹시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광명역에서 KTX가 탈선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그 주변이 전부 다 휴대폰이 둘러댔습니다. 왜냐하면 KTX 안에서 전부 다 그 당시에 상행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한 10분 후면 이제 용산역, 서울역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니까 전부 꺼내가지고 엄마 나 늦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절돼 버려요. 그러면 전부 다 재난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신사 여러분께서는 이동통신사가 와주면 그 부분을 또 빨리 또 해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이내에 골든타임 이내에 이동통신사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휴대폰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재난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얘기 지금 우리 윤정희 선생님 얘기만 들었는데 이 정도고요. 우리 꽃님 선생님. 근데 저희도 지진의 시작이 사실 경주 지진 9월 10일 지진이 아니라 저희도 울산 지진이 시작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처음으로 지진을 경험을 한 거였고 그때 이제 울산 먼 바다에서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동이 심해서 저는 그때 아이들 데리고 아파트 4층에 살 때였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아무도 나오지 않고 감지를 못했던 건가요? 아마 감지를 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뭐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흔들렸는데 뭐지? 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거 지진인데 싶어서 이제 애들 데리고 일단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도 계속 그 재난 상황에 관련해서 남편이랑 저랑 계속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어서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때 경주 지진 나기 전에 재난 가방을 반 정도 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시작일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예. 그 전에 이미 뭐 이제 불의 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글들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약간 시작이었던 것 같고 지진 9월 12일에는 사실 처음 진동 왔을 때 이제 다 같이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고 마찬가지로 통신은 마비되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고 근데 더 이제 무서웠던 건 그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들 밖에 있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5.8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들 정말 다시 내려와서 차를 가지고 저희도 언제든지 그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는 곳에 이제 차를 정차해 두고 사실 저는 그 원전은 그러니까 방패장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계열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직장생활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원전 괜찮냐? 왜냐면 그게 원전부터 걱정을 하셨어요? 그 정보가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원전 괜찮냐 확인을 하고 아직은 이상이 없단다 확인을 하고 조금 더 그러면 여기서 대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서 대비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600여일 여진이 계속되는 시간 동안 사실 거의 늘 차를 가지고 밖에서 이제 밤을 보내고 되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 일상이 굉장히 피로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진을 겪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참, 당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사실 기억이 망각곡선 때문에 사람이 산다 얘기를 하는데 잊혀지니까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그 당시에 그때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 재난이라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지금 이번 달에 좀 보셔야 되는 영상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관련 영상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고 얘기하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평범한 그날 저녁, 각자의 일상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상의 모든 것들을 지탱하던 땅이 흔들리고 선반 위 물건들이 떨어지고 지붕 기와가 무너져 내리는 생경한 충격.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침대를 누가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완전 옆으로 흔들리면서 2016년 9월 12일 저녁 7시 4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약 8.2km 지점에서 규모 5.1 지진이 처음 발생하고 40여 분이 지난 저녁 8시 32분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때는 진앙지 근처인 경주뿐 아니라 수도권과 일본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의 세기가 클수록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최대로 움직인 거리, 즉 진폭이 커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개발된 단위가 규모인데요. 규모 6.0의 지진은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폭발력과 맞먹을 위력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당시 23명이 부상을 입고 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와 충격에 비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수많은 시민들은 지진 발생 이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지진으로 귀성을 포기하기도 했고
특히 많은 여행객이 찾는 경주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지금 영상을 봐서 다시 기억이 나고, 두 분은요 사실 지금 영상 나가는 동안 다시 막 올라온다, 그때 기억이 나고, 저기 주변에 아는 분 계셨는데,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셨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당시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명피해는 사망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재난에서 사망사고가 없었다는 건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대처하셨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죠? 그 당시에 저도 지금 이 재난 공부하러 대만이나 일본을 자주 가다 보면, 저도 그 지진을 만날 때 재난을 저는 자꾸 몸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재난을 가지고 다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떨어지시죠? 대만에 한번 호텔에서 밤에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잠자고 있는데 침대가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진이. 네. 근데 침대가 적당히 움직인 게 아니라 거의 막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너무 놀래가지고 1층에 프론트로 뛰어갔더니 그분이 저를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왜 너만 그러냐. 왜 육을 떠나? 대만 사람들은 이 정도 지진은 그냥 우리 표현대로 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988년대에 우리나라의 건축 기준에 내진 보강 기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988년 이후 건물 아파트들은 오히려 방금 보면 비산먼지에 물질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 구조물이 붕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88년 이후에 지어진 여러분들 철봉 콘크리트 아파트는 안전하다. 오히려 거기에 책장이라든가 어떤 물건이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프리즈를 좀 얼음 좀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원전 얘기하는데, 우리가 원전은 진도 규모 우리가 7 정도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7이요? 예, 우리가 보통 우리가 5.8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컸던 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5에서 6, 6에서 7 넘어갈 때 한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한 100배 규모의 우리가 공학적으로 더 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하고 6, 6하고 7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 그거 제가 자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진의 규모가 1 높아질 때 에너지는 32배 높아진다. 이거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차이에 그냥 이 정도치 그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요거 친 다음에 걸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막 때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하필이면 표현을 이런 걸 사례로 들어가 내가 좀 이상한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고, 일단 두 분도 그러면 가정 내 피해는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크게 다행히 뭐 크게 다치거나 뭐가 부서지거나 저희는 그랬으나 사실은 피해를 입은 가정이 되게 많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자꾸 끼어드는데. 끼어들어오십시오. 우리 경주 지진이 우리 방재공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워닝을 줬고, 그 워닝에 비해서 피해 정도가 죄송하지만 우리 방재공학적으로 극리했다. 23명의 그 부상자가 생겼는데, 사실은 그 23명도 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어떤 부상이 아니라 뛰어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우왕좌왕 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만 여기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당시에 경주의 피해는 어떤 부상자나 기와장 몇 장 깨지고 문화재가 더 파손되고 이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어떤 붕괴였거든요. 수도권이나 전국에서 수학여행단이 와서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택시 운전하신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왔던 게, 우리 학교는 미안하지만 경주에 수학여행 보내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안 오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때 당시에 여기 호텔에 와가지고 지진 종합 대책 회의도 참여했는데, 당시 택시 탔을 때 택시 하신 분이 저한테 제발 서울 올라가고 방송에서 경주 안전하니까 좀 오게 해달라. 사실은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서 경주 재방문하기 운동을 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드신 분들한테 더 힘든 것을 가중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이제 제가 다른 좋아요.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반론은 아니고
아래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네. 저는 경주 지진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엄청 크고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반 경주 시민들이 겪는 트라우마들이 무시됐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의 재난과 아픔을 무시했다. 아니 우리의 재난과 아픔보다 경주 지진의 가장 큰 특징은 여진이 1년 동안 600여 회 이상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주에 지진이 그렇게 큰 지진이 나고 일주일 있다가 4.5 지진이 났어요. 딱 네, 그 시간에. 네. 제가 첫날은 대구를 갔지만 그 두 번째 지진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이제 황성공원이라는 데 갔어요. 네, 네, 네. 거기가 지정된 대피 장소예요. 아, 사람들이 첫 번째 지진보다 두 번째 4.5 여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오. 그리고 황성공원을 뒤덮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시정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뭘 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놀랐어요. 오라고 했는데 그럼 왔으면은 뭔가를 우리한테 주거나 안내해주는 안내가 사람이 되거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오던 중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한 10시 넘어까지 이제 공원에 있을 때 사람들이 공원에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종합운동장 같은 그 운동장 잔디밭에 전부 이렇게 담요를 덮거려 앉아서 거기 큰 TV에 이제 계속 뉴스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335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지진에 대한 뉴스가 나오나 해서. 근데 지진에 대한 뉴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여진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구나 생각해서 여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네, 거예요. 여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공원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텐트를 쳤을 때는 한 9동에서 10동 정도 쳤어요. 네. 근데 일주일 있을 때 그 텐트가 97동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텐트 있는 저희도 쳤거든요. 네. 텐트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매일매일 그걸 숫자를 써서 체크해서 거기다 적어 넣었어요. 텐트 나무 몇 옆에. 동 네. 오늘 현재.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왔어요. 아, 이제 들어가시라고. 경주는 안전하니까 집에 가라 제발.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온다. 아 오히려. 네, 그랬을 때 저희는 약간 그게 좀 버려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내부에서도 갈등이 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고 우리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뭔가 우리는 안전이 확보돼야 되고 우리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네.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텐트 접고 조용히 해라, 지진 얘기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생계가 걸려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내부 갈등이 조금 생긴 측면이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작가고 여러 가지 네네. 행사들을 저도 하면서 이제 생계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뭔가 큰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여는 게 맞는가.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뭔가 좀 안전이 확보되고 예. 이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과연 오라고 그냥 오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 전에 뭔가 저희가 그렇잖아요. 일본이 지진이 계속 일어나지만 여행을 믿고 가는 이유는 거기는 대비가 잘 돼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주도 조금 선제적으로 이 지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간 다음에 경주는 봐라 이렇게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회복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빨리 불안을 누르고 봉합을 하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서 재난을 경험하는 입장에서의 그 시간이라는 게 재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시간과의 어떤 차이가 좀 있지 네. 않나 피부적으로. 저희는 지진이 그날 하루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1년 이상 그 지진을 계속 그렇죠. 겪었기 600여 때문에 회 이상의 여진이 계속 우리를 공포에 떨게 네. 했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재공학적으로 또 지진을 우리는 이제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진이 생기고 물론 이제 이 지진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진이 더 작은 게 일반론적이지만 본진보다 여진이 더 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강한 에너지가 소실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큰 문제가 우리가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사실, 그런 게? 아무튼 있다고 보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은 방재공학적으로 여진이 그때 당시 계속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지진 종합 대책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정도 5.8 규모의 지진이 생길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100%는 보장 못했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재난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당시에 그 시민들이 방금 얘기하셨던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있지만 사실은 제일 큰 재난은
캐시플로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재난이거든요. 일단 경제적으로 네. 멈춰버리면 네.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줄어든다.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떤 국가든지 국민들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해가지고 국가에서 새집 지어주고 마치 그냥 엄청나게 우리도 특별재난지역 네, 선포하죠. 뭔가 네. 엄청나게 국가에 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 이렇게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서도 지금 그런 시민들의 움직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 자생적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주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개인적 의견이 들어갈 때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거 넣어드려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은 재난이 터졌을 때 재난 당사자들에 대한 위로와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경제 회복에 대한 노력들을 동시에 이어가야 된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혹시 그때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한번 다시 반문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조금 더 한층 높아진 안전 대책을 세우는 정부의 의식, 네. 지자체의 의식 이런 것들이 또 지역 공동체의 의미도 상당히 많이 담아져 있는 부분들이 커졌어요. 사실 여기도 지금 그 지역 공동체로서 지진에 대한 반응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살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본의 자위대나 소방관, 일본의 공권력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단 1.7%였고 절대 대다수가 시민 스스로 또 시민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이 자조, 공조, 공조라고 하는데 98%였거든요. 자꾸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중앙정부나 공직자,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공직자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 세계적인 통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스스로 생존해야 되고 생존하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서 지금 NGO나 NPO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방금 살짝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공원에 왔을 때 어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공직자가 없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나라만 사실 좀 심해요. 기대를 한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언론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무슨 코로나나 태풍이나 홍수나 지진이 생기면 무조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줄게.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방제공학적으로. 방제공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꾸 이 시간에 얘기하지만 일본의 소방청의 고위공직 1952년도에 일본의 소방청이 만들어졌는데 단 한 번도 일본의 공직자들이 어떤 재난에서 일본의 소방청이 모두 안전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했다가는 맞아 죽죠. 국민 정서라는 교수님 말씀 정말 공감하는 게 저희도 이제 지진을 겪고 이제 재난에 대응하려고 공부를 하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정부 가만히 있어? 왜 지자체 가만히 있어? 공무원들 다 어디 있어? 왜 우린 각자 도생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거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고 우리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고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가장 먼저 배우게 되고 저희가 안전팀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런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안전팀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에서 네, 저희도 어떤 역할을 그걸 깨닫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걸렸어요? 네, 연수 다녀오시면서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 저희는 그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거든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들이 한 90% 이상 다 주부들이세요. 이 먹거리를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주부들이 이 불안감을 막 호소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고 처음에는 강의도 만들고 뭐 매뉴얼도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뭘 해주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했으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는 국민에게 서비스 해주는 거잖아 원래.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국가는 정말 긴급한 재난에 먼저 투입되는 게 맞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재난들은
국가가 안 되는 재난들을 커뮤니티가 채워주고 그게 또 안 되면 또 개인 활동가들이 채워줄 수 있고 이웃이 도울 수 있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해서 저희가 안전팀을 만들고 이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재밌는 프로그램들 하면서 사람을 이어주는 거 그걸 목표로 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팀장님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저희 안전팀 이름이 조인스인데 이게 영어가 아니고 한자예요. 조인스가 네. 영어가 아니고 한자라고요? 도울 조자에 사람 인자. 쓰는요? 쓰는 영어예요. 네. 쓰는 한자를 네. 본 적이 없는데. 쓰는 영어예요. 그래서 이게 재난의 대응은 무조건 서로 돕는 거다. 나 스스로 돕고 서로 돕는 거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국가가 아니니까. 지금 방송보다도 그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제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안전한 TV랑 함께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구직 중입니다. 저희 농담입니다. 예. 제가 쓰리잡입니다. 이건 너무 진담입니까? 바쁘신 분이라서. 네. 쓰리잡. 네. 자, 오늘 쓰리잡 하는 팀장님하고 재진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런 중요한 시간 갖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그동안에 또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디 존잘 안녕하세요. 용 그렸어요. 안녕하세요. 배우러 오셨다고요. 근데 도움을 받으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거 먼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재난은 나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오프라이브가 필요하면 계속 댓글 달고 계시는데요.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일이 일어났다면 낮은 곳으로 가지 말고 높은 곳, 높은 산으로 대피해야 되겠죠. 뭐 매뉴얼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는 내륙지잖아요. 네. 예, 사실 뭐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그냥 평지를 찾아가는 게 대표적인 매뉴얼이 시내권에서는 그렇고요. 또 바다도 있으니까. 바다 네. 쪽부터. 그러니까 아까 그 원전 네. 걱정하신 게 바다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또 맞는 매뉴얼 지키셔야겠고요. 오프라이브가 필요해. 또 1.1, 2.1 지진 일반 사람 잘 못 느낀다. 사람에 따라서요. 작은 규모 지진도 다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다고 내가 못 느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전수칙은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볼까요? 안전수칙 보이시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잊지 마세요. 자, 2016년 지진이 일어났고 이후에 나의 신체의 변화라든지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 당장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오? 이제 지진 당시와 지진이 이제 여진을 계속 겪은 1년, 그 다음 1년이 계속 조금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지진을 계속 겪는 시간 동안 당연히 이제 기차 소리에도 놀라는 게 당연하고. 기차 소리에도? 그럼요. 기차 진동이 한 2.8에서 3.2 정도 웬일이 느껴져요. 몸이 전문가로 반응하고 있어? 그 차 선로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제가 지금 그 지진 이후에 이사를 간 집이 사실 선로 바로 옆에 있는데 처음 이사 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열차가 지나가는지 지진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적응이 안 되니까 새 집에서는. 그래서 그런데도 약간 놀라고 그런 게 있고. 트라우마.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책도 쓰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안전팀 활동도 하면서 괜찮아졌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정작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뭐 강원도 산불이 발생하거나 뭐 태풍 피해가 있거나 뭐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다른 재난 상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는구나.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죄송한데 심각한 얘기인데 왜 웃었냐면 우리 저 아까 전에 윤 선생님 얘기하신 거 그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1년 만에 깨우쳤다 했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20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외국 돌아다니고 공부해갖고 제가 한탄하면서 웃은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냐 이게. 20년 걸렸는데 1년. 저는 가끔 가다가 어느 정도냐면 태풍이라든가 무슨 9시 뉴스 보다가 채널 돌릴 때가 있어요. 싫어서. 이 심장이 너무 뛰니까. 저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공황장애라든가 폐쇄공포증이 옛날에 없었는데 재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도 지금 가슴이 안 좋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건 숨을 안 쉬고 얘기해서. 사실은 이게 재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사람 죽는 거 이런 것들에 접하다 보면 굴루미해지고 조금 패시미즘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려워요. 굴루미해지고 우울해진다는 거죠. 네, 패시미해지고 좀 예민해진다는 거죠. 염세적이고. 그러니까 조금 쾌활해지게 되려고 스스로 노력을 좀 하고 옷도 좀 화려하게 입으려고 노력도 좀 하고 어쩐지 끝난방이랑 알록달록을 포기를 안 하셔. 근데 잘 어울리셔요. 진짜. 근데 교수님 말처럼 저희도 계속 재난을 공부를 하고 알려고 하니까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일상 직업병이에요. 속에서 뭔가를 이걸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걸 해나가야 될 텐데 이게 무거워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팀 이름도 조인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안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담되니까. 그래서 활동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사람들이 엮을 수 있을까로 방향을 저는 좀 빨리 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걸리셨어요? 1년? 1년? 똑같이? 1년? 지진 겪고 나서 피해 계속 웃고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너무 안전팀은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재난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라고 했을 때 전문가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첫 번째 재난에 민감해야 되고 두 번째 재난을 겪은 사람이고 겪어야 되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된다 이랬는데 우리 이 안전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재난을 겪은 사람은 이 된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게다가 좀 민감해요. 우리가 재난에 민감한 사람이. 자, 긍정적 단어 민감, 나쁜 말은 예민. 네네.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그런 데다가 겪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같이 뭘 시작하게 됐고 이걸 하면서 처음엔 우리 팀 이름이 지진위원회에서 시작했어요. 위원회로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네네. 지진위원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재난위원회로 이름 바꿨다가 너무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회의할 때도 이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싫고 위원장이라는 이름도 싫고 그래서 이름부터 바꾸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영화 보고 게임 뭐 재난 대응 게임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즐겁게 재밌게와 재난을 묶는 거 그걸 목적으로 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열정이 느껴지는데 조금 제가 약간 좀 첨언을 드리면 재난을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중간 중단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컨대 방금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방지를 강의를 하고 또 현장을 한 20년 외국도 다녀보고 국내도 다녀봤지만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논거가 필요하거든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소위 이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논리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생각을 카드라 해버리면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재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난에 너무 민감성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재난이 너무 민감해버리면 훨씬 더 재난에 더 봉착할 수도 있고 더 2차, 3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중에 제일 좋은 말에서 적당하게. 자, 그래서 적당히 하셨군요. 저는 여기 경주 자주 오는데 우리 경주는 일본에 4월 달에 왜 교토 가보면 정말 느껴지고 우리 경주 오는 느낌이 확 가거든요. 거기 그렇죠. 거기하고 맞아요, 우리 여기하고 분위기가 도시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아니 이제 문화재도 많고 이렇게 일본의 문화재청이 동경에 있는 거 아니라 교토에 있는 거 아시죠? 동경이 교토 아니고 다르구나. 그럴 수 있어요. 동경 교토와 다른가요? 완전 도쿄와 교토. 아니 좀 커트합시다. 편집. 생방송이다. 계속 동경이 서울이고 교토는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 건데 제가 뭘 물어볼까요? 2016년에 우리가 그 생겨난 변화가 어떨까요? 2016년에 생겨난 변화? 그러니까 관광도시라서 경주가 변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봤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제가 주변에서 이제 경주에 그전에는 지진이나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도 무슨 활동을 하다가 연계해서 활동을 하려고 보면 다른 단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안전을 대비하는 단체들,
그다음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쪽 팀들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확장된 거죠. 커뮤니티가 확장됐다는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구마모토에 한번 그 재난 연수 겸해서 갔는데 구마모토도 관광이 굉장히 수입이 큰 도시더라고요. 근데 구마모토 지진 때 경주 지진이랑 같은 해인데 구마모토 성이 무너졌어요. 엄청 오래된 성이. 근데 그 성을 복원하는데 20년 걸린다더라고요. 근데 그 복원하는 과정을 관광 상품화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는 지진 나면 단층을 관광 상품 만들고요. 네, 보여준다. 재난을 그대로 관광 상품으로 네네. 하는 특징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경주도 재난에 안전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관광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진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활동들을 하면서 시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진짜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또 시에 의존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에 요구하는 겁니다. 아 요구하는 네. 의존이 요구입니다. 네, 대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 요구하는 겁니다. 앞에 보고 얘기했어요. 시에다가. 네, 시에서 경주시 잘 들으십시오. 경주시에서 아우 네. 세게 안 개인 의견입니다. 넣어주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지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저는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무관님이 경주시 똑바로 하세요 뭐 얘기하셨는데 제가요? 없는 말을 왜 이렇게 제가 약간 첨언을 해드리면 경주시 제가 자꾸 이런 시간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독특한 문화가 뭐냐면 재난 생기고 나서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소유권 외양간을 거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문화가 잘못된 문화거든요. 자꾸 얘기하지만 외국에서는 재난을 소유권 외양간을 확실히 거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주 9.12 경주 지진 이후에 뭔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방금 우리 윤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사회 주도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은 시 주도가 아니라 시민사회 주도로 할 수 있도록 매니저 역할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광주광역시는 자꾸 얘기하지만 시에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주관으로 범시민 재난안전 추진단을 만들고 46개 단체가 약 5만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같이 임무와 역할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문성이 없으면 굉장히 우왕좌왕해버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경주 지진 이후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재난교육이 굉장히 활성화하게 되고 있고 또 민방위 훈련 때도 재난교육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 문화재 지진 대비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우리 한국 전통 기와가 암기와 수키와 음양 오행설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진에 조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거라든가 외국 개량된 그 기와장을 보면 지진에 조금 더 강한 그리고 어떤 피해도 조금 덜한 지진 그 기와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떤 논쟁의 정통성과 그렇죠. 전통적인 기와를 그대로 해야 될 것이냐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다 지진이니까 어떻게 안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참고로 보존보다는 이게 예컨대 목조 건물 있잖아요. 철골로 보기 싫게 내진 보강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아 철골로요? 네. 목조 건물에다가?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지진 공부하러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내가 그래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투로 야 저렇게 그 문화재를 원형을 훼손시켜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그 주무관 젊은 친구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무슨 소리냐 지진이 생기고 시민을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보강하는 것이 원래는 없었는데 보강하는 것이 그 당시에 트렌드다 라고 후학들한테 후배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이것도 문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일본 애들이 무조건 좋은 거 없어요. 저도 일본에 자주 가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정말 세상에 화재가 났는데 서강서장이 술 먹고 자빠져 누워있기도 하고 일본이죠?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 재난 선진 일본의 그 코로나 대응을 봐도 결코 일본이 재난 선진국이 아니라는 우리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냥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교수님 이제 지금부터 네. 계속 웃고 계십시오. 네. 아까처럼. 네. 고마워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하는데 자, 그 전에 우리 광고 영상 하나 좀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재난 지진 관련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작입니다. 왜 대상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오? 지금부터 보시겠소.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저 같은 장애인에게 지진은 아주 무서운 불청객이랍니다. 지난 포항 지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가능한 지진 대비 행동들이 많지만 저는 불가능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지진 발생 시 식탁 밑에 숨기 힘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 힘들어요. 만약 운 좋게 실외에 있다면 머리에 방석을 쓰고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원으로 대피하는 건 가능해요. 장애인이라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진 대비는 바로 사전 준비입니다. 높은 곳에는 지진 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은 미리 정리했어요. 혼자 있더라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석을 배치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서와 119 그리고 자녀와 활동보조쌤 등 지인들에게 도움을 미리 부탁드렸고 바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체크해 두었어요. 실외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및 공원도 미리 확인해 두었고요. 저의 지진 안전 대비 어땠나요? 장애인이라고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준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사전 준비! 지금부터 어머 웬일이니 지금부터 사전 준비하시는 것이요? 에코 기능 끝내줬어? 좋소이다. 집중 좀 하자는 그런 의미요. 자,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기가 막힌 책들을 이 두 분이 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목하여 현관앞 생존 배낭 두둔. 자, 이 현관앞 생존 배낭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좀 전에 광고도 봤는데 그 휠체어 장애인이 이렇게 좀 볼만한 그런 매뉴얼 같은 내용들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일단 현관앞 생존 배낭은 경주에서 이제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이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지진이어도 이게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지진을 겪어내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뭐 노인 가정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솔해야 되는 교사, 다들 같은 지진인데 다른 방식으로 그 시간들을 겪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고민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12명의 필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거를 저희가 모았고요. 네. 사실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경주 지진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무관심하거나 흥미거리로 보거나 그런 시선들을 저희가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아까 그 얘기죠. 그렇죠. 뭐 수도권은 피해 없어 한 줄로 끝난다거나 뭐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얼마나 흔들려? 막 이렇게 묻는다거나 이게 반복되다 보니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이 지진이 어떤 일이 되거나 별거 아닌 일이 되거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민간이 만든 안전백서네요. 그러니까 안전백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각자 개인들이 어떻게 그 지진을 경험했고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장현 선생님이 각종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고민해 볼 수 있는 자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러면 이걸 바톤으로 받아서 현관 앞에 생존 배낭을 놓고 계십니까? 현관 앞에 놔주지 않고 저는 자동차 안에 놔뒀습니다. 자동차. 지금 그 자동차 안에 넣었던 배낭을 제가 여지까지 메고 있었소이다. 얼마나 덥고 힘든지. 근데 무게가 상당하고
이 안에 들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아, 네. 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지진이 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경주에 옛날부터 지진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정말요? 삼국시대 때부터 지진이 있었대요. 그 기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아하. 그러면 경주 지진도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만화가 몇 편 있거든요. 만화요? 네, 만화가 몇 편 있는데 이 만화 원고는 제가 썼는데 네. 이 만화를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빠뜨린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아, 빠뜨린 사람이 있을지, 네. 놓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 될까를 이제 들려오는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했을 때 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휠체어 장애인이 나갈 수가 없어서 네. 119에 전화했더니 소방서에서 지금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라고 얘기했고 네. 시청으로 전화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예? 시청에 전화하니까 시청복지과에서 예. 시청복지과에서 지금 도와줄 수 없다 라고 말해서 또 여기 경찰로 전화를 하라고 또 얘기를 해서 또 경찰에 전화했는데 경찰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예. 다행히 경주 지진이 큰 인명 피해도 없었고 물질적 피해도 크지 않아서 괜찮았지만 예. 만약에 큰 피해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수준이에요. 아, 제가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너무 소란스럽게 했죠. 이유가 다 있소이다. 지금 이 배낭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주섬주섬 꺼내고 있는 중인데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물건들인지 몇 가지만 요건 꼭 있어야 된다. 이 배낭을 참 열기가 민망한 게 한 1년 만에 열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갑자기 나오다가 생각나서 들고 와봤는데 지금 이 안에 보니까 지금 다시 싼다면 이렇게 싸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지진 때문에 텐트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걸 생각해보면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해봤어요. 다시 그 텐트로 들어간다면 나는 따뜻한 물도 필요할 것 같고 따뜻한 물, 따뜻한 차도 필요할 것 같고 따뜻한 차, 예. 이제. 그런 것들 생각했는데 일단 여기 랜턴이 있고 예. 이 워키토키가 있습니다. 워키토키. 네, 요즘 잘 없는 이 무전기인데요. 예. 이건 그냥 비상시에 생각해서 놔뒀던 거고. 누구랑 대화하시려고요? 가족이랑 대화를 해야 되겠죠. 아, 가족이랑. 전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SOS 키트, 재난 키트는 시중에 구하기 굉장히 쉬운데. 이런 키트가 있군요. 네. SOS 키트라는 게. 네,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네. 뭐 나이프, 잭나이프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얘는 줄처럼 생겼는데 얘가 줄톱입니다. 아, 그 줄톱이에요? 네, 나무도 잘립니다. 이거 완전히 생존형 정말 장비. 네,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 안에 또 그 안에 예, 같이 생리대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네. 보온 담요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유통기한이 다 됐어요. 네. 제가 먹을게요.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네, 이거 유통기한도 잘 꼼꼼히 따져서 그래서- 미리미리 보충하셔야 돼요. 네, 원래 1년에 한 번씩 이거 생존 배낭을 터는 시간을 마련해서 가족들하고 유통기한 있는 거 같이 먹고 또 나는 뭐가 필요한지 넣고 그래서 생존 배낭을 쌀 때는 각자 개인이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걔가 가지고 있는 애착 인형 같은 걸 넣기도 하고 또 화장을 안 하면 절대 밖에 못 나가는 그런 분들 계셔요. 계시잖아요. 네. 화장품도 넣어야 돼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안정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시에 자기가 항상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네네. 그것도 넣어야 되고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에 가족들이 만날 장소를 그러게요. 놓자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조합에서 그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에 보면 혈액형이랑 이름 그다음에 제일 가족 연락처 2군데 적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를 적어요. 그래서 그걸 가족들이 나눠 갖고 지갑이나 수첩에 넣고 있다가 네네. 혹시 내가 사고가 당했다든지 뭐 그러더라도 그걸 보고 연락할 수 있게 뭐 그런 것들을 가족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저기 꽃님님하고 먼저 사전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연말 연시 때 해넘이 해맞이 보러 그런데 왜 가냐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의미예요? 그때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냐가 아니라 가셔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죠. 단지 저는 그렇죠. 추운 게 싫어서 가지 않는 것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각자 자기들만의 의식들이 있잖아요. 뭐 일기를 쓴다거나 뭐 그렇죠. 저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서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하나는 유서요? 네. 그 뭐 이렇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는 네. 유서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생존 배낭을 다 꺼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거를 이제 물품을 교체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은 계속 크니까 갈아입을 옷도 사이즈를 바꿔서 넣어둬야 되고 그다음에 생리대나 비상식량도 유통기한 확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언제 쓰일 거다, 내가 뭐 차박을 하거나 대피소에서 이걸 쓸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독립을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재난이라도 항상 좀 대비를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매년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점점 스킬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배낭이 가족이 4명이니까 4개의 배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큰아이가 이제 그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배낭에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를 적어서 비닐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록을 만들어서 이 가방엔 있고 저 가방엔 없는 게 있으니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서 넣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대피소에서 생활을 해야 할 때 네가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하나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넣을 줄 알았거든요. 네. 필기구를 챙기더라고요. 컸네. 네, 필기구를 챙겨서 뭔가를 써야 될 것 같다고, 기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거는 한번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얘기하셨는데 타이밍이 참 좋아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지난 해를 보내는 이 과정에서 얼만큼 성장됐는지, 어떤 관심사가 생겼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었어요. 누구 가방에 있고 없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 같이 만나서 대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좋은 게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농담 삼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야 위험할 때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예, 요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이 안에 보면은 요 매뉴얼도 책을 또 2개 더 넣어 놓으셨어요. 가족을 지키는 대응 매뉴얼, 지금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요건 어떻게 직접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도움을 좀 받으신 건가요? 이거는 원래 그 지진 직후에, 경주 지진 직후에 지금 하자, 이거는 도쿄 방제라고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축소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따로 저희들끼리 편집해서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네네. 빼서. 그래서 지금 하자라고 하고 조합원들 대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배포한 다음에 지금 읽자라고 해서 또 같이 읽는 분도 계속해서 그래요? 하게 됐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읽자.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매뉴얼, 이 매뉴얼은 그 이후에 여성들에게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대응을 경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고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주부들이 하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주부들한테 필요한 매뉴얼들을 따로 모아서 저희 조합에서 일본에 있는 기획사에 돈을 주고 저작권을 사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준비성이 평소에 준비가 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공간, 공동체 모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요, 3가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불안에 공감하기, 재난 근력 키우기, 일상에서 연결하기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상당히 중요한 모토로 잡고 있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 일상에서 연결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도 계속 강조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재난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지 않으면 사실 공적인 것들이 투입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 대비는 스스로 해야 하는 거고, 그럼 스스로 대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이웃,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들고 그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비상시에 그러니까 나의 안위를 물어줄 수 있는 이웃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웃을 연결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확산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수님 또 아까 광주 쪽 얘기하셨는데 다 이렇게 네트워크 되면 안 됩니까? 민간 네트워크로? 사실은 자꾸 이 시간에 또 얘기하지만 나 지금 열차 시간 되어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질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얘기하면 재난관리는 점선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점적으로 대응도 하지만 평상시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경주시나 또 소방청이나 이런 관계하고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그냥 말로 융단 폭격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나면 마치 나 혼자 불 끈다 하면 이건 절대로 공멸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때 이렇게 협업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경주시에서 그런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제가 1분만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재난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역량이 굉장히 이제 선진화됐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재난사에 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2005년도에 어디죠? 허리케인 카트리나거든요. 뉴올리언스. 네,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되면서 안전 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나 또 경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재난에 엄청나게 봉착을 해서 그때부터 안전 약자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재난에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난에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건장한 성인들이 함께 이렇게 생존을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이제 이런 전 생존 배낭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생존 배낭이 일본 같은 경우는 24시간용이냐 48시간용이냐 72시간용이냐 72시간 이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위대가 도와줄 거니까. 국가에서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잡아놓은 게 72시간. 골든 타임만 우리가 생존하면 되는 것이 키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나는 게 미니스톱의 문화 차이거든요. 우리는 미니스톱의 골든 스페이스에 자꾸 얘기하지만 자일리틀 껌 팔고 있지만 얘네들은 그 위치에 얼라이브 기프트 생존 물품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3일간 생존할 수 있는 조건에 10년간 썩지 않는 물 이런 것들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물품이 나오면 물품 다 사기도 하고 활용도 하지만 우리는 뭔가 의협심에서 하는 듯한 뭔가 이런 문화. 사실은 꼭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느냐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재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곧 이제 클로징 해야 되는데.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뭐죠? 코로나 얘기 좀. 계속 이 얘기 하고 싶으시다고 기회 좀 드릴게요.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며칠 후에 이제 곧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사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며칠 동안 정말 저는 This is chance다. This is chance. 정말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는 범국가적으로 프리즈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온 국민이 어떤 친척이라든가 주변 관광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우리 생존 물품도 좀 보고 지금 하자도 좀 보면서 얼음 프리즈.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프리즈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정말 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 소위 얘기해서 태풍 홍수 지진 났었을 때 수재의원금 모으고 뭐 금모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엄중한 태풍 홍수는 이건 재난도 아니에요. 코로나19에 비하면. 그러면 소위 좀 여유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 사회 전명 인사들이 좀 앞장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해가지고 함께 소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한 번 넘어지면 그냥 뛰어갈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우리가 꼬린 지점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건전한 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휴머니즘이고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문자답 꼭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게 없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골든타임도 잘 지켜야 되겠고 이제 끝으로 뭐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진을 바라보는 자세도 좋고 당국에 바라는 부분도 좋고. 지진 겪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지진 대비를 할 때도 그렇고 유난 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도 이제 아니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땡큐 아닌가요? 땡큐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다행인 게 없죠. 하지만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난을 맞으면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난 안전을 멀리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내 주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전부터 조금 다들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조용히 얘기하셨어요. 네. 윤정임. 네, 저는 요즘 아까 교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복합 재난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실제로 홍수나 태풍이 일어나면서 복합 재난을 당했고 이럴 때일수록 재난의 원칙 아까 처음 말씀하신 스스로 지키고 그다음 이웃과 같이 지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국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그래서 내가 국가가 아니니까 지금은 입을 좀 다물고 마음을 좀 내고 손발을 좀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국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난이 터졌을 때 우리가 골든타임을 지키는 거죠. 지금 경주가 골든도시라는 이름을 좀 캐치프레이 달고 있더라고요. 뭐 또 다른 의미긴 하겠지만 웃지 마세요. 좀 심각하게 보고 왔어요. 나름 관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내가 주도가 돼서 나의 생명 구하는 이런 움직임, 첫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선물 드리는 코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희 교수님의 마지막에 꼭 얘기하고 싶은 간절함을 담아 얘기했던 그 코로나19에 대응하셨던 유일하게 답글을 달아주셨던 후도부님, 추석 때 집에 머물기 합시다. 아는 분이죠? 굉장히 고수신. 아는 분 아니십니까? 나중에 다 나옵니다, 이거. 네. 후도부님,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도서출판 방재센터에서 만든 품격 있는 안전사회 만화책 4권을 한 질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는 송창용 교수님이나, 네. 이렇게까지 깨알 자랑을 끝까지. 좋습니다. 우리가 2016년 발생했던 재난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지진이 얼마나 위험했고 우리가 그동안 잃고 살았던 건 무엇인지 앞으로 생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건 뭔지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진행됐지만 지루하진 않으셨죠? 지루하면 안 돼, 이거는. 지루하면 회초리감이에요. 줄 서야 돼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10월 7일. 선생님 날짜 얘기할 때마다 헷갈려. 추석 연휴 건강하게 집에서 머물고 프리즈 얼음 하시고 우리 다음 10월 7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안전 이슈로 만나 뵙겠습니다. 만나 주셨고 쇼? 들렸어요? 그동안에 재난 그 전문가 교수님이나 막 박사님들이나 정말 그런 전문가들만 만났는데 이렇게 그 사회 활동하신 분들 만나니까 훨씬 그죠? 교수님이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안전사회로요. 안녕.